요거 저희가 지금 여고생 필로폰 성매매 사건도 이것도 왜 이게 검사들이 필요한지 함께 경찰과 일해야 되는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김 의원님 저는 이동하셔야 되죠. 정말 꼭 듣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세 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김 의원님은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늘 진행자의 옆구리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옆구리 방송입니다. 자, 예전에 그 수원지검이든 뭐 인천지검이든 일터로 돌아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한테는 좀 더 와닿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 검사님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계실 때 담당한 일인 것 같은데 이 여고생 필로폰 투약하고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2022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담당 검사였고 이게 피해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반신불수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뭐 이런 사건을 많이 이렇게 담당하신다고 하시지만 저는 오늘 이제 그 텔레그램방 단체방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 직장 동료들이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그렇죠. 너무 놀랍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는 처음엔 다른 혐의였죠.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상황이고 구형 우리 검사님 22년 하셨어요. 17세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인데 B양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마약 때문에. 그리고 판사는 자신을 좋아하던 17세 피해자를 유인해서 동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필로폰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사건이야말로 네. 정말 경찰이 수사를 잘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던 네. 거냐면 정말 보안 수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됐었냐면 네. 여고생을 그루밍을 합니다. 네네. 그루밍을 해서 그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 필로폰을 해서 네. 본인과도 성관계를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불특정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돈을 본인이 갈취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 여고생은 그 연인 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필로폰 투약 때문에 결국엔 필로폰 투약이라는 그 사건 하나로만 이 그 가해자가 구속이 되고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여고생이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이 가해자가 나오는 거를 경찰이 바로 잡은 거거든요. 다른 죄들을 그 전에 다 수사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걸 왜냐하면 나오면 또 여고생한테 그루밍 범죄는 피해자가 자꾸 그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그루밍이라는 게 뭐 똑같은 동의는 아니지만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계속 그 여고생이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피해를 당해놓고도. 그런데 그런 사건이니까 그거 경찰이 이거는 나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의유를 사실상 이제 필로폰을 미성년한테 준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를 시킨 다음에 그 돈을 받은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행위를 의유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필로폰을 한 것은 사실은 그 필로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여고생도 사실상 알고 있었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요죄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강요죄로 해서 그대로 기소하면 무죄나요. 왜냐하면 강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조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마약육법에 어떤 조문이 있냐면 미성년자한테 필로폰을 주는 것 자체로 거의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아주 세게 처벌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걸 의유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자기가 받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단순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 학대로 그냥 의유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아동 학대로 의유할 게 아니라 마치 그 좀 나쁜 말로 포주를 하는 것처럼 미성년자를 동원해서 포주를 해서 이익을 하면은 굉장히 또 세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의유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별거 아닌 죄로 처벌돼요. 그 처음에 아동 학대
그다음에 뭐 강요죄 이런 것만 적용돼서 왔다면서요. 그런 적용돼서 와고 그게 구속돼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사회로 다시 나가면서는 안 되는 거를 알고 최대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그렇죠. 의유를 제대로 못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의유를 제대로 못한 조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하다 보면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조금 삐뚤어질 수도 그럴 있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야 검찰은 입 닥치고 그냥 온 서류 갖고 그냥 재판에 붙여 그것만 해 내일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법원에 가면 얘가 강요죄는 무죄나고 그냥 그거는 무슨 학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엄청난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징역 한 20년 받을 사람을 징역 한 2, 3년으로 그치게 하거나 그렇죠. 심지어 막 무죄가 나오거나 그렇다는 그럴 거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왜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더 일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 사건을 만들 때는 일이 더 많아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약 수사하는 사람 정말 마약 수사만 해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여성 아동, 네. 성범죄 수사하는 사람 그것만 해요. 음. 근데 범죄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필로폰을 하고 뭐 성매매를 시키고 그렇죠. 아동이 등장하고 다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배양되기가 어렵죠. 자기 그 분야만 하기도 바쁜데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같이 와서 네. 그걸 검사가 검토해서 이거는 이 조문으로 할 게 아니야. 다른 조문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조문을 다시 의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율을 다시 하고 의율에 따른 그 부족한 수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게 구속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네. 예, 그러니까 필로폰 먹인 거를 그냥 필로폰을 준 것을 그냥 강요죄로만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의율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강요죄를 그 미성년자한테 필로폰 투입한 걸로 바꾸면서 그 사안 하나를 더 찾아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사실 의율을 했으니까 이게 유죄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 같은 게 그 기록에 있어요, 힌트로. 근데 의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증거 수집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결국에는 그 의율을 하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성매매하는 남성과 이 여고생 그리고 가해자 이렇게 셋이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하기 전에 필로폰을 여성한테 주입했던 것을 그 가해자가 진술한 그 진술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착안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때 그러면은 필로폰 주입이 됐었구나. 그런데 원래 필로폰 뭐 관련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거짓말하거든요. 그렇죠. 예, 무조건 거짓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그 조금 있었던 진술을 제가 그 구속 기간 내에 다시 받아서 그때 필로폰 한 거 맞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하고 그리고 날짜 같은 것도 제대로 특정이 안 돼 있는 걸 특정을 하고요. 그거는 그게 그냥 수사예요. 그게 검찰이 하는 수사고 보안 수사인데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지금 그걸 예,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국가 기능을 스스로 못하게 합니까? 국가 기능을 글쎄요, 국가 기능의 자살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가기능 자살. 그거를 당연히 하라고 있는 국가기관에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 단서를 가지고 그 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날짜를 특정하고 그때 필로폰을 준 사실을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의율을 했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네. 예, 그거는 수사 개시를 했지만 이거는 수사 개시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질의 수사를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22년을 구형하고 뭐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것도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공판에 다 참여했었으면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그 공판에 참여하지 못해서 어쨌든 뭐 9년 6개월이라는 형이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그 전으로 했었으면 아마 5년도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저 궁금했던 게 이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 격리 기간도 수사 담당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네. 사건을 제가 맡게 된 게요. 원래 이게 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검사님께 있었던 사건인데 그 중간에 구속 기간이 검사는 지금 20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법에는 그걸 또 10일로 줄여놨어요. 예, 10일로 줄여놨어요. 그런데 수사도 못 하는데 사실은 10일 동안 구속할 사실 명분도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네네. 20일이었는데 한 10일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그 검사님이 코로나로 격리된 상태에서 제가 한 1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의율 변경을 하고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이때
보안 수사 요구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왜냐하면은 마약만 했던 사람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 저는 성범죄는 모르는데요. 저 성범죄만 했던 사람한테 요구한다? 저는 마약은 모르는데요.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만약에 구속 사건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 담당했던 경찰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다 본 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일부러 국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법으로 왜 꼭 그렇게 해야만 그거는 인권과는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여기에 무슨 인권이 필요하죠? 이거는 피해자가 제대로 처벌 못 받으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